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학점 관리 잘 해봐요. 오늘 또 윤미학 개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전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화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화야 나죠. 이건 차근차근 분석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십시오. 서포트 딱 하면서 또 우리도 어디서 대화할 때 현혹되지 않도록 준비하고요. 현혹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남을 설득하자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막 얘기할 때 거기에 말리지만 말자, 이 정도. 진도 나갈게요. 10번 누구야? 10번. 10번 일어나서 읽어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입장문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자회견과 입장문은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그만두겠다는 입장문이 있고요. 계속 하겠다는 입장문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러나는 기자회견은 일단 그동안 성원에 감사, 죄송, 사죄, 송구합니다.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을 하고요. 안 물러나는 기자회견은 설명이라는 단어로 주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오거돈 부산시장 기자회견서들은 부산 시민 여러분 참으로 죄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스러운,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죄 들어갔죠, 사죄. 그러면 이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겠다, 그건 안 물러나겠다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정하니 청문회 열리길 기다려왔지만 청문회가 안 열리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명을 하겠다. 충실히 답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한다. 설명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트로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예전에 많은 기자회견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물러나지 않는 기자회견은 두 가지가 필수예요. 내가 적으로 몰렸잖아요. 적으로 몰린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죄짓게 되면 제 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적을 설정해가지고 자신이 적이 아닌 상황으로 빠져야 됩니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고초를 겪고 초라한 순간을 겪더라도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역할을 다함으로써 존재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다 넘어가요. 메모하십시오. 감정 선동, 주적 선정. 그러면 이 민주당의 기본 기자회견 위기 대응 논리로 봤을 때, 이론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상이 되죠? 이걸 감안하고 들어보십시오. 원문입니다. 지난 26일 또 한 분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인트로 세잖아. 먼저 30년의 수요 시위의 버팀목으로 병마와 시달리면서도 전 세계를 돌며 참혹했던 피해를 증언했지만 인트로는 이론상 100점입니다. 이거 100점이에요.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도 못 받고 주적 설정, 감정 선동 두 가지 다 들어갔어요. 검찰은 역량을 증명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건들지 마십시오. 조국 후보자 인트로와 구조는 똑같아요. 정대협의 30년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신년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딱 이 타이밍에 사과 들어갔거든요. 조국 후보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포지셔닝 설정하고 어쨌든 사과드립니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죠.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대협 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대협 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이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항상 기자회견은 그래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는 빼고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뭔가 저 사람이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이론을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의연 등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야바이 포인트 느끼셨죠? 정의연에서 1차적으로 반박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정의연에서 소명한 사실은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을 왜 피합니까? 중복을 피할 이유가 없죠. 시간이 제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작해서 호흡은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중복이 아니라 정의연에서 사실관계 소명한 거에 대해서 여론의 리액션이 왔죠.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나오죠. 다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세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NGO라면 그 모든 행보와 행정이 다 공개가 돼 있고 공식적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밝힐 게 있고 안 밝힐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긴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혼돈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한 가지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봅니다. 뭡니까? 당연하죠?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디에 썼습니까? 세 가지 포인트잖아요. 이 세 가지면 모든 설명이 끝나고 사실 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NGO라면 뚜껑 열면 끝! 깔끔이에요. 이미 뚜껑 열었고 확실하지 않았고 투명하지 않았고 그것 자체로 이미 NGO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고 신뢰는 잃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집단이 비호하고 나서면서 여론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그동안 엮여있는 권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이 질 낮은 야바이 쇼를 감당하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자회견은요 슬롯머신 같은 거예요. 슬롯머신 해보신 적 있나요? 같은 그림이 세 개 쫙 나오면은 잭팟! 하지만 뭔가 하나가 어긋나요. 기자회견에 선 위기의 당사자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문장 한 문장에 꼭 뭔가 하나씩 빠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물어보면 어떨 땐 언제 어디서만 답하고 어떻게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떨 땐 어디서 어떻게만 말해주고 언제를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답변하면 듣는 사람은 해명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결국에 당사자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긴 말을 하면서 핵심을 말 안 하고 완주를 하는지 관전 포인트 잡고 가야 됩니다. 제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원문을 다시 보십시오. 윤미향이 내세운 첫 번째 명제입니다. 모금한 돈을 할머니에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야바위에 전 국민이 다 넘어갑니다. 어디서 얼마를 받아서 어디에 얼마를 썼냐고 물었는데 할머니에게 돈을 안 쓴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빠져나가겠죠. 썼겠죠. 얼마든지. 국민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바꿔치기 하니까 본인이 정당해지잖아요.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1992년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 국민 모금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250만 원씩 나눠드렸습니다. 보세요. 얼마를 받아서 누구한테 얼마 썼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250만 원이지만 앞에 퍼즐이 없어요. 슬롯머신이 하나는 맞았지만 두 개가 다른 그림이 나온 거예요. 우린 동전을 넣고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딱 했는데 250만 원 물음표 돈은 윤미향이 따갔습니다. 첫 판 우리가 졌어요. 기자회견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명을 하지만 그 해명을 문장을 놓고 보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이빨 빠진 기자회견을 쫙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의 술자리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뭘 더 해명해? 다 해명했는데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죠?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성평화 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조성한다고 할 때 이에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시민 모금에 대해 정부가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은 완벽한 연설이에요. 뭔가 해명을 할 때 여러 개를 해명할 일이 있잖아요. 배열을 합니다. 1, 2, 3, 4, 5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야바이가 있냐고요? 첫 번째 몇 명에게 각각 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응하는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은 멋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미향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내용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퍼뜨려야지 듣는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첫 번째 1번 논리에서 1인당 2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 2번 논리에서 4,300만 원을 줬다 그러면은 4,300만 원도 각자 다 준 걸로 생각하겠죠.
뭐 이런 간단한 야바이야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고요.